비타민. 레이먼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나는 일자리가 있었고 패티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밤에 병원에서 몇 시간 정도 일했다. 변변찮은 일이었다. 적당하게 일하고 8시간 일했다고 카드에 사인하고 간호사들과 술 마시러 갔다. 얼마 뒤 패티는 일자리를 원했다.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복합 비타민 방문 판매 일을 시작했다. 얼마 동안 그녀는 낯선 동네를 기웃거리며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는 여자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는 요령을 깨쳤다. 그녀는 머리 회전이 빨랐고 학교 다닐 때도 뛰어났었다. 성격도 한몫했다. 곧 그녀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만큼 열심히지 않았던 여자들은 그녀 밑에서 일하게 됐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자기 팀을 꾸려 쇼핑몰에 작은 사무실을 냈다. 하지만 그녀 밑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항상 바뀌었다. 몇몇은 2, 3일 만에 그만두었다. 때로는 2, 3시간 만에 그만두는 여자도 있었다. 그렇긴 해도 일을 잘하는 여자들은 있었다. 비타민을 잘 팔 수 있는 여자들이었다. 패티와 붙어 지낸 건 이런 여자들이었다. 그들이 팀의 핵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비타민을 공짜로도 주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생각보다 못한 여자들은 그냥 그만두곤 했다. 그냥 일하러 나오지 않았다. 전화가 있는 경우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문을 두들겨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여자들이 갈 길을 잃은 개종자라도 된다는 듯이 패티는 그 상실감을 마음에 담아뒀다.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걸 이겨냈다. 너무나 많이 당하는 일이라 이겨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따금 얼어붙어서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하는 여자들이 나왔다. 또 대문 앞까지는 갔다고 하더라도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는 여자들도 있었다. 혹은 인사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순간에 아직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을 뒤죽박죽 섞어대는 여자들도 있었다. 이런 여자들은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샘플이 담긴 가방을 든 채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내달려 패티와 동료들이 일을 끝 마칠 때까지 빈둥거리곤 했다.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가진 뒤 그들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서로 힘을 북돋워 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내 것으로, 그리고 반드시 행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것들. 가끔은 외근 나간 여자가 샘플이 든 가방 일체를 들고 그냥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다른 차를 얻어 타고 시내로 들어간 뒤 그 길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런 여자의 빈자리를 메울 여자들은 항상 있었다. 그 시절에 여자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었다. 패티에겐 명단이 있었다. 몇 주에 한 번씩 그녀는 페니세이버에 작은 광고를 게재했다. 더 많은 여자들과 더 많은 교육 과정이 있었다. 여자들은 끊이지 않았다. 패티, 도나, 신라가 핵심 멤버였다. 패티는 인물이 좋았고 도나와 신라는 예쁜 걸로 따지면 중간 정도였다. 어느 밤 신라가 패티에게 자기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패티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패티는 이 말을 그대로 내게 들려줬다. 패티는 신라를 집까지 태워줬고 그들은 신라의 집 앞에 멈춰 잠시 앉아 있었다. 패티는 자신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신라에게 말했다. 패티는 일하는 여직원 모두를 사랑한다고 신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신라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러자 신라는 패티의 가슴을 만졌다. 패티는 신라의 손을 떼내 움켜잡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신라에게 자기는 그런 식으로 즐기지는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신라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패티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거기에 입을 맞춘 뒤 차에서 내렸다고 그녀는 얘기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다. 그즈음 비타민 사업은 상황이 꽤 좋지 않아서
우리는 다들 힘을 낼 수 있도록 파티를 열기로 계획했다. 그때는 그게 좋은 생각처럼 보였다. 제일 먼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은 신라였다. 서 있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녀는 몇 시간이고 깨어나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가 싶더니 두 눈이 감기면서 두 다리가 구부러졌고 그렇게 손에 잔을 든 채 넘어졌다. 그녀가 쓰러질 때 술잔을 잡은 손이 다탁을 세게 쳤다. 그 소리뿐. 그녀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술은 러그 위로 쏟아졌다. 패티하고 나,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녀를 집 뒤의 포치까지 끌고 가 간이 침대에 눕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녀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 있었다. 다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갔다. 패티는 침대로 들어갔다. 나는 더 마시고 싶어서 바깥이 환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술 한 잔을 놓고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신라가 뒤 포치에서 안으로 들어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찌나 머리가 아픈지 누군가 자기 머릿속에서 철사로 찔러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나 끔찍한 두통이라 이대로 영영 사팔뜨기가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게 확실하다고도 했다. 그녀는 새끼손가락을 내게 보여줬다. 새끼손가락은 보라색이었다. 그녀는 콘택트 렌즈를 낀 채 밤새도록 잠들게 내버려 뒀다며 우리를 탓했다. 그녀는 다들 강 건너 불구경이었단 말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새끼손가락을 시켜들어 쳐다봤다. 그러더니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가능한 한 멀리 내밀고 좀 더 쳐다봤다. 그날 밤 자신에게 이런 낯섦직한 일들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었고 머리카락은 부스스했다. 그녀는 찬물을 틀어 손가락을 적셨다. 세상에, 오 세상에 라고 말하며 우는 소리가 싱크대 쪽에서 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패티에게 진지한 추파를 이를테면 사랑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나는 우유를 섞은 스카치 위스키에 얼음을 띄워 마시고 있었다. 신라는 싱크대에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술을 조금 마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시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패티를 깨울 작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이 주를 떠나 포틀랜드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일 먼저 패티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 했다. 그녀는 계속 주워 섬겼다. 그녀는 손가락과 눈이 어떤지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패티가 자신을 태워다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태워다 주지. 내가 말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패티가 태워주면 좋겠어요. 신라가 말했다. 그녀는 안 아픈 손으로 아픈 손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새끼손가락은 주머니 손전등만큼이나 부어 있었다. 게다가 우린 얘기를 좀 해야 해요. 패티에게 포틀랜드로 갈 거라고 말해야 하거든요. 작별 인사도 해야 하고. 당신 일은 내가 전해줄 수 있을 거야. 패티는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가 말했다. 신라는 심술을 부렸다. 우리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패티에겐 내가 말해야 해요. 내가 직접 말해야만 한다고요. 나는 머리를 저었다. 자고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우리는 친구고 서로 사랑해요. 신라가 말했다. 패티에게 잘 있으라고 인사해야만 해요. 신라는 부엌을 나섰다. 나는 일어서기 시작했다. 내가 태워준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말했다. 당신은 취했잖아. 지금까지 잠도 자지 않았고. 그녀는 손가락을 쳐다보더니 젠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다. 술을 마셨어도 병원까지는 태워다 줄 수 있어. 내가 말했다. 당신하고는 차 타지 않을 거야. 신라가 소리쳤다. 마음대로 하시지. 하지만 패티를 깨울 생각은 하지 마. 이 레즈비언 갈보녀나. 내가 말했다. 개자식. 그녀가 말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부엌에서 나가 화장실에 들르지도 얼굴을 씻지도 않은 채 앞문으로 나갔다. 나는 창으로 밖을 내다봤다. 그녀는 유클리드 애비뉴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술잔을 비운 뒤 나는 한 잔 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 잔 더 만들었다. 그 뒤로 신라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비타민과 관련된 사람 중에서는. 어쨌든 그녀는 유클리드 애비뉴 쪽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영영 사라졌다. 나중에 패티가 신라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물었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포틀랜드로 떠났어. 라고. 나는 팀의 또 다른 핵심 멤버인 도나 때문에 몸이 달아 있었다. 그날 저녁 파티에서 우리는 듀크 엘링턴의 음악 몇 곡이 흐르는 동안 함께 춤을 췄다. 러그 위에서 그녀를 잡고 움직이는 동안 나는 한 손으로 등의 아래쪽을 잡은 채 그녀의 머리카락의 향기를 맡으며 정말 세게 안고 있었다. 그녀와 춤추는 일은 정말 굉장했다. 그 파티에 남자라고는 나 혼자뿐이었고 여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 나머지 6명은 자기들끼리 춤추고 있었다. 거실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 해도 대단했다. 내가 부엌에 있을 때 빈 잔을 든 도나가 들어왔다. 잠시나마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살짝 안았다. 그녀도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거기 서서 서로 안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녀를 풀어줬다. 나는 그 말이 은행에 있는 돈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라가 다친 손가락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탁자에 앉아 그 포옹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도나에 대해 조금 더 생각했다. 나는 술잔을 다 비웠다. 그리고 수화기를 전화기에서 내려놓고 침실로 직행했다. 나는 옷을 벗고 패티 앞으로 들어갔다. 나는 몸을 풀면서 잠시 누워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깨지 않았다. 그 이후에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다시 뜬 건 오후였다. 침대에는 나 혼자였다. 빗줄기가 창을 두들겼다. 패티의 베개에 설탕 도넛 하나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놔둔 지 오래된 물 한 잔이 있었다. 나는 술이 깨지 않아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날이 일요일이며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도넛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패티가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에 다시 깰 때까지 계속 잤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와 신라에 대해 물었다. 그때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포틀랜드로 떠났어 라고. 해가 바뀌고 한 주 가량이 지났을 무렵 패티와 나는 술을 마셨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다지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밖은 어둡고 비가 내렸다. 나는 2시간 정도 일하러 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스카치를 조금 마시며 얘기를 했다. 패티는 지쳐 있었다. 그녀는 잔뜩 침울해져 3잔까지 마셨다. 이제 비타민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사람은 도나와 신입 아닌 신입이자 상습 절도범뿐인 팸 뿐이었다. 우리는 지긋지긋한 날씨와 주차 위반 딱지는 얼마나 쌓일 때까지 내버려 둬도 좋은지 등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다가 우리는 애리조나나 그 비슷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 더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나는 우리 술을 한 잔씩 더 만들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다. 애리조나는 나쁜 생각이 아니었다. 패티는 비타민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얼음을 돌렸다. 빌어먹을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세상에, 내가 어른이 돼서 비타민이나 팔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타민 방문 판매라니?
기가 막혀. 기절초풍하겠어. 그럴 줄이야 나도 정말 몰랐어, 허니. 내가 말했다. 맞아. 그녀가 말했다. 쉽게도 말하시는군. 허니, 허니, 그런 달달한 소리 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이건 힘든 일이야, 이 양반아. 이런 인생은 쉽지 않다고. 당신이 뭐라고 뭉개버린다 해도. 그녀는 얼마간 이것저것 더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더니 술잔을 비웠다. 잠잘 때도 나는 비타민 꿈만 꿔. 노여나는 일이 없어. 노여나는 일이 전혀 없다고. 당신은 거기 다 놔두고 직장에서 걸어 나오면 그만이잖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꿈을 꿔본 일도 한 번도 없잖아. 맞잖아. 거기서 바닥을 닦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걸 꿈까지 꾸는 일은 절대 없을걸? 일단 거기서 나오면 집에 와서 그에 대한 꿈을 꾸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나는 기억도 못해. 꿈도 안 꾸는 것 같아. 일어나면 꿈 같은 건 다 잊어버린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나는 잠자는 동안 내 머릿속에 무엇이 오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따위는 신경도 안 썼다. 꿈은 꾸잖아. 패티가 말했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꿈을 꾸지 않으면 미쳐버려. 책에 그렇게 나와. 그건 배출구라고. 사람들은 잠잘 때마다 모두 꿈을 꿔. 꿈을 안 꾸면 돌아버려. 그런데 나는 꿈이랍시고 꾸는 게 비타민뿐이란 말이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시선이 내게 고정됐다. 알듯 말듯 하네. 내가 대답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비타민 사라고 설득하는 꿈을 꿔. 그녀가 말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비타민만 팔고 있어. 빌어먹을 무슨 놈의 인생이 이래?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잔을 비웠다. 팸은 어떻게 지내? 내가 물었다. 아직도 물건을 훔쳐가나? 나는 화제를 돌리고 싶었다. 그런데 별다른 화제가 떠오르지 않았다. 패티는 제기랄 이라고 말하더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타민을 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패티가 말했다. 그녀는 잔을 집었다. 하지만 잔은 비어 있었다. 비타민을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 말이 들리지 않아? 나는 우리 술을 한 잔씩 더 만들었다. 도나는 뭘 좀 해? 내가 말했다. 나는 병에 붙은 라벨을 읽으면서 잠시 기다렸다. 걔는 이틀 전에 조금 팔았지. 그게 다야.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일 전부야. 도나가 그만둔다고 해도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 탓할 처지도 못 돼. 패티가 말했다. 내가 도나였다고 해도 그만둘 거야. 하지만 도나가 그만두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지?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겠지. 출발점으로. 지금은 한겨울이고 우리 주 곳곳에 아픈 사람 투성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죽도록 아픈 사람은 바로 나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허니? 탁자 위에 술잔들을 내려놓고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내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말을 계속했다. 어쩌면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 유일한 고객이 바로 나야. 그녀가 말했다. 비타민을 하도 복용해서 피부가 이상해진 것 같아. 당신 눈에는 내 피부가 괜찮아 보여? 비타민은 남용할 수 있는 모양이지? 이제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똥을 싸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으니까. 허니, 내가 말했다. 당신이야 내가 비타민을 복용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겠지. 중요한 건 그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오후에 비가 내리는데 자동차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더라. 사고 나기 직전이었어. 끝장날 뻔했다고. 내가 일하러 갈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다. 패티는 골아 떨어지기 전에 욕조에 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서서 잠잘 것 같아. 그녀는 말했다. 비타민, 안 지나서나 그것뿐이야. 그녀는 부엌을 둘러봤다. 그녀는 자신이 마시던 빈 잔을 쳐다봤다. 그녀는 취했다. 그래도 내 키스는 받아줬다. 그리고 나는
일하러 떠났다. 일이 끝난 뒤에 내가 가는 곳이 있었다. 음악 때문에 가기 시작했는데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오프 브로드웨이라는 상호였다. 깜둥이 동네에 있는 깜둥이 술집이었다. 카키라는 이름의 깜둥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다른 곳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RC 콜라에 위스키 한 잔을 섞은 하우스 스페셜을 주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투 속에 술을 몰래 숨겨와 RC 콜라를 주문해 자기가 먹을 술을 직접 제조하기도 했다. 뮤지션들은 잼 연주를 하기 위해 찾아왔고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 술꾼들은 술을 마시며 그들의 음악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때로 사람들은 춤을 췄다. 그러나 대개는 주변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음악을 들었다. 간혹 한 깜둥이가 병으로 다른 깜둥이의 머리를 갈기기도 했다. 한 번은 남자 화장실에 간 사람이 손을 내리고 오줌을 누는 동안 뒤따라간 누군가가 목을 잘랐다는 얘기도 돌았다. 하지만 나는 별다른 소동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카키가 처리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었다. 카키는 형광등 조명을 받으면 기괴하게 반짝이는 대머리에 덩치 큰 깜둥이였다. 그는 바지까지 내려오는 하와이풍의 셔츠를 입었다. 내 생각에는 허리띠에 뭘 넣고 다니는 것 같았다. 최소한 곤봉쯤은 들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선을 넘는 행동을 시작하면 카키는 초장에 그곳으로 갔다. 그가 상대방의 어깨에 큰 손을 얹고 몇 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몇 달간 거기를 가다 말다 했다. 나는 그가 내게 하는 말들, 예컨대 오늘 밤은 어떠신가 친구? 라거나 친구, 잠시지만 얼굴이 안 보이더군 따위의 말을 듣는 게 좋았다. 오프 브로드웨이는 데이트를 하며 도나를 데려간 곳이다. 우리가 한 데이트는 그 한 번이었다. 자정이 조금 지나 나는 병원을 걸어 나왔다. 맑게갠 하늘로 별들이 보였다. 패티와 마신 스카치의 취기가 내게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집에 가는 길에 뉴 지미에 들러 가볍게 한잔할 생각이었다. 주차장에 가니 도나의 차가 내 차 옆에 서 있었고 차 안에는 도나가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우리가 했던 포옹을 기억했다. 지금은 안 돼. 라고 그녀는 말했었다. 그녀는 차창을 돌려 내리고 담뱃재를 떨었다. 잠이 안 와요. 그녀는 말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도나? 어라 반가워 도나. 나는 말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어디 가서 한잔하지 않을래? 내가 말했다. 패티는 내 친구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 친구이기도 하지.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가자라고 말했다. 뻔히 다 알면서 그녀가 말했다. 아는 집이 있어. 깜둥이 술집이야. 내가 말했다. 음악도 해. 음악 좀 들으면서 한잔할 수 있어. 당신이 나를 태워다 줄래요? 도나가 물었다. 자리 좀 내줘봐.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곧바로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타민 판매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비타민 판매는 곤두박질 쳤다. 비타민 시장의 토대는 무너졌다. 패티에게는 이런 말을 하긴 싫어요. 패티는 좋은 친구고 또 우리를 위해 잘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나는 일을 그만둬야 할까 봐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집세도 내야 하고 신발도 사야 하고 외투도 사야 하고 비타민으로는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도나가 말했다. 비타민은 더 이상 현재 위치도 못 지킨다고 생각해요. 패티에게는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말했다시피 지금도 그저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 도나는 내 다리 옆에 손을 내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녀도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러더니 손을 빼내 자동차 시거 라이터를 눌렀다. 담배에 불을 붙인 뒤 그녀는 다시 손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안 좋은 건
패티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한 팀이었어요. 그녀는 내게 자기 담배를 내밀었다. 브랜드가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번 피워봐요, 어서. 나는 오프 브로드웨이에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깜둥이 3명이 앞 유리창에 금이 간 낡은 크라이슬러에 기대서 있었다. 그들은 봉지에 든 술병을 서로 주고받으며 빈둥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힐끔 쳐다봤다. 밖으로 나간 나는 차를 돌아 도나의 문을 열어줬다. 나는 차문을 잠그고 그녀의 발을 잡았다. 우리는 거리를 따라 걸었다. 깜둥이들은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포틀랜드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인도 위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나는 포틀랜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껏 포틀랜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걸요? 오프 브로드웨이의 앞쪽 반은 평범한 카페 겸 바와 마찬가지였다. 몇몇 깜둥이들은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깜둥이들은 빨간 기름천이 깔린 탁자에서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카페를 가로질러 뒤쪽에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벽을 따라 칸막이 자리들과 긴 카운터가 있었고 더 뒤쪽으로는 연주자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있었다. 무대 앞은 대개 춤추는 곳으로 여겨졌다. 다른 바와 나이트클럽이 영업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사람들의 숫자는 아직 평소 같지 않았다. 나는 외투를 벗는 도나를 도왔다. 우리는 칸막이 자리로 들어가 탁자 위에 담배를 놓았다. 해나라는 이름의 깜둥이 여 종업원이 다가왔다. 해나와 나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나를 쳐다봤다. 나는 RC 스페셜을 2잔 시키고 편안하게 마음먹기로 결심했다. 음료가 나와 나는 돈을 지불했다. 한 모금씩 마신 뒤 우리는 껴안기 시작했다. 서로 꽉 껴안은 채 몸을 더듬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한동안 우리는 그렇게 계속했다. 몇 번이고 도나는 나를 밀치며 몸을 뒤로 뺐다가는 또 내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2눈을 감았고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이 북적대기 시작했다. 우리는 키스를 멈췄다. 하지만 나는 계속 발로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내 다리에 손가락을 올려 놓았다. 깜둥이 나팔 연주자 2명이 백인 드럼 연주자가 슬슬 음악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도나와 한 잔 더 마시며 그들의 연주곡을 들을 생각이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나와 그녀의 집으로 가서 하던 일을 마저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내가 해나에게 2잔을 더 주문했을 때 베니라는 이름의 깜둥이가 또 다른 깜둥이,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은 덩치 큰 깜둥이와 함께 우리 쪽으로 왔다. 덩치 큰 깜둥이는 눈자위가 약간 붉었는데 세로줄 무늬 3피스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장밋빛 셔츠, 넥타이, 외투, 중절모 등 모든 것을 갖춰 입고 있었다. 자네 잘 지냈는가? 베니가 말했다. 베니는 손을 내밀어 형제의 악수를 청했다. 베니와 나는 얘기를 나눴다. 그는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보이면 늘 나를 찾아와 말을 걸었다. 그는 조니 후지스의 백업 색소폰 연주자로 일할 때의 일들을 즐겨 말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메이슨시티에서 조니와 내가 연주할 때 말이지. 안녕 베니, 내가 말했다. 넬슨을 소개해주고 싶군. 베니가 말했다. 베트남에서 오늘 막 돌아왔다네. 오늘 아침에 이 멋진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여기를 찾았지. 가방에 댄싱 슈즈도 가져왔어. 베니는 넬슨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넬슨을 소개합니다. 나는 번쩍번쩍 빛나는 넬슨의 신발을 바라보다가 넬슨을 쳐다봤다. 그는 어디선가 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꼼꼼히 살폈다. 그러더니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이쪽은 도나야. 내가 말했다. 도나,
이 친구는 벤이고 이 사람은 넬슨이야. 넬슨, 여기는 도나라고 해. 안녕 아가씨. 넬슨이 말했다. 그쪽도 안녕? 넬슨. 안녕 벤이. 도나도 바로 받아쳤다. 우리가 살짝 끼어들어 여러분과 합석 좀? 베니가 말했다. 괜찮지? 나는 물론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은 게 나로서는 유감이었다. 여기에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야. 내가 말했다. 이것만 마시면 일어설 작정이었다고. 자네 말 알겠네. 잘 알겠어. 베니가 말했다. 넬슨이 칸막이 자리로 들어오고 난 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할 일도 있으시고 갈 곳도 있으시다. 이 베니 녀석 잘 알아먹겠습니다. 베니가 말하고 윙크를 했다. 넬슨은 칸막이 안 맞은편의 도나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그는 중절모를 벗었다. 모자챙을 살펴보기라도 하는 듯 그는 큰 손으로 중절모를 이리저리 돌렸다. 그는 탁자 위에 중절모를 올려둘 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도나를 쳐다봤다. 그는 이를 보이며 웃더니 어깨를 쭉 폈다. 그는 몇 분 간격으로 어깨를 펴야만 했다. 짐을 메고 오느라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당신 이 남자랑 진짜 좋은 친구인가 봐? 넬슨이 도나에게 말했다. 서로 좋은 친구들이죠. 도나가 말했다. 해나가 다가왔다. 베니는 알씨를 주문했다. 해나가 가자 넬슨은 외투에서 1파인트들이 위스키 병을 꺼냈다. 좋은 친구들, 넬슨이 말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라. 그는 위스키병에 마개를 돌려서 땄다. 조심해 넬슨, 베니가 말했다. 보이지 않게 해야 해. 넬슨은 지금 막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지. 베니가 말했다. 넬슨은 병을 치켜들어 위스키를 조금 마셨다. 그는 다시 마개를 돌려 닫고는 탁자 위에 병을 올려놓더니 그 위에 중절모를 씌웠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라 그가 말했다. 베니는 나를 한번 바라본 뒤 눈을 굴렸다. 하지만 그도 취약인 마찬가지였다.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겠어. 그가 내게 말했다. 그는 두 잔에 든 알씨를 마신 뒤 탁자 아래로 잔을 내리고 위스키를 부었다. 그는 위스키병을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이봐, 나는 한 달 동안 리드를 입에 대지 않았어.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야 해. 우리는 각자의 잔을 앞에 두고 넬슨의 중절모가 탁자 한가운데에 놓인 칸막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 너 말이야. 넬슨이 내게 말했다. 너하고 사는 여자가 있지, 안 그래? 이 아름다운 숙녀분은 내 마누라가 아니잖아. 뻔하지 뭐. 그렇지만 두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 사이다. 그런 말씀인가? 나는 술을 조금 들이켰다. 위스키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끔찍한 베트남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야? 내가 물었다. 넬슨은 충혈된 눈으로 나를 주시했다. 그가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뿐이야. 내 마누라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는 거지. 내 놈이 여기서 좋은 친구와 떡하니 있는 동안 내 마누라도 지금 밖에서 어떤 논팽이랑 붙어서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 마누라라고 좋은 친구가 없을 것 같아? 넬슨, 베니가 말했다. 넬슨은 무슨 넬슨? 넬슨이 말했다. 넬슨,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데 가자. 저기 다른 칸막이 자리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에 너한테도 얘기했던 사람이야. 넬슨은 오늘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렸거든? 베니가 말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넬슨이 말했다. 보나마나. 에휴, 이 덩치 큰 깜둥이 새끼 골치 아파 죽겠네. 엉덩이를 채찍질해서 쫓아버리면 좋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나는 실내를 돌아봤다. 무대 근처에 카키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연주자들은 카키의 뒤쪽에서 연주하고 있었다. 플로어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보였다. 카키가 나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를 본 건 아닌지 그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너도 한마디 할 차례잖아? 넬슨이 말했다. 널 약 올리는 거야. 지금 베트남을 떠나온 뒤로는
누굴 약 올릴 일이 있었어야지. 누런 새끼들 약 올리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는 큼지막한 입술을 안으로 당겨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그치고 쳐다봤다. 이 사람들한테도 그 귀를 보여줘. 베니가 말했다. 그는 탁자 위에 잔을 내려놓았다. 넬슨이 그 난쟁이 새끼들 귀를 잘라왔거든. 베니가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어 꺼내봐 넬슨. 넬슨은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외투 주머니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 든 물건들을 꺼냈다. 그는 열쇠 몇 개와 기침약 상자를 꺼냈다. 도나는 귀 따위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정말 외기예요. 정말 역겨워 세상에?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우린 이만 가야겠어. 내가 말했다. 넬슨은 여전히 주머니 속을 뒤졌다. 그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지갑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겼다. 큰 걸로 5장이 들어있어. 들어보라고. 그가 도나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2장을 줄 작정이야. 알아먹겠어? 당신에게 큰 걸로 2장을 줄 테니까 자, 보라고. 그는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살짝 꺼내 보였다. 좋아. 당신의 좋은 친구에게도 100달러를 주지. 그래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지? 이 친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넬슨이 내게 말했다. 너는 거기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술이나 마시면 되는 거야. 음악 좋잖아? 나하고 이 여자는 좋은 친구처럼 함께 밖으로 걸어 나갈 거고 조금 있다가 이 여자 혼자 들어오는 거지.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니까 금방 올 거야. 넬슨, 베니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넬슨. 넬슨은 이를 보이며 웃었다. 내 말은 끝났어. 그가 말했다. 그는 찾던 물건을 꺼냈다. 은색 담배 케이스였다. 그는 케이스를 열었다. 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귀를 봤다. 귀는 깔아놓은 솜 위에 놓여 있었다. 말라버린 버섯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짜 귀였다. 그 귀는 열쇠 고리에 매달려 있었다. 엄마야! 도나가 소리쳤다. 우! 대단하지 않아? 넬슨이 물었다. 그는 도나를 바라봤다. 하나도 안 대단해. 치우기나 해. 도나가 말했다. 이 아가씨야. 넬슨이 말했다. 넬슨, 내가 말했다. 그러자 넬슨은 충혈된 눈으로 나를 주시했다. 넬슨은 중절모와 지갑과 담배 케이스를 한쪽으로 치웠다. 넌 뭘 원해? 넬슨이 말했다. 줄게. 내가 원하는 걸로. 카키는 한 손을 내 어깨에 다른 손을 베니 어깨에 올렸다. 탁자 쪽으로 몸을 숙이자 불빛을 받은 그의 머리가 반짝였다. 어떠신가? 여러분 다들 재미 좋으신가? 다 좋아 카키. 베니가 말했다. 다 오케이야. 여기 이분들은 이제 일어설 참이야. 나하고 넬슨은 앉아서 음악을 감상할 거고. 좋아. 카키가 말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가 내 모토지? 그는 칸막이 안을 둘러봤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넬슨의 지갑을 바라본 뒤 지갑 옆에 열린 채 놓여있는 담배 케이스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귀를 봤다. 저거 진짜 사람 귀인가? 카키가 물었다. 맞아. 그 귀를 보여줘 넬슨. 넬슨은 이 귀를 품고 이제 막 베트남 발 비행기에서 내렸어. 이 귀는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오늘 밤 이 탁자 위에 놓이게 된 거지. 넬슨 보여줘. 베니가 말했다. 넬슨은 케이스를 들어 카키에게 건넸다. 카키는 귀를 자세히 살폈다. 그가 열쇠 고리를 끄집어내 흔들자 귀가 그의 눈 앞에서 달랑거렸다. 그는 귀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열쇠고리에 달린 귀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렇게 귀를 자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누런 새끼들한테서 내가 잘라냈지. 넬슨이 말했다. 그 새끼들은 이제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야. 기념품이 필요했거든. 카키는 열쇠고리에 매달린 귀를 돌렸다. 도나와 나는 칸막이 자리를 나서기 시작했다. 가지마 아가씨, 넬슨이 말했다. 넬슨, 베니가 말했다. 카키는 눈을 돌려 넬슨을 바라봤다. 나는 도나의 외투를 들고
칸막이 자리 옆에 서 있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다. 넬슨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자식과 지금 연애하시겠다? 이 녀석이 내 달달한 데다가 얼굴을 들이밀게 내버려 두시겠다? 너희 둘이서 나를 처리하시겠다? 우리는 칸막이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넬슨은 오늘 아침에 베트남발 비행기에서 내렸거든. 베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 종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 역사상 최고로 긴 하루였어. 그래도 나하고 이 친구하고는 아무 문제 없어, 카키. 음악 소리 너머로 넬슨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소리쳤다. 거기까지는 나도 들었지만 그 이상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음악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우리는 인도로 나왔다. 나는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었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나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뭔가 말하고 싶었다. 이봐 도나,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지는 마.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말했다. 그 돈 받았으면 잘 썼을 텐데. 도나가 말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했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 돈 잘 썼을 텐데.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울지 마. 내가 말했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 일하러 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그녀가 말했다. 안 갈 거야.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아까 그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녀는 시거 라이터를 밀어넣고 다시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내 자동차 옆에 차를 대고 엔진을 껐다. 나는 넬슨이 탄 낡은 크라이슬러가 내 뒤를 따라 주차장으로 오는 걸 본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룸미러를 들여다봤다. 얼마간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있다가 나는 내 무릎 위로 두 손을 내렸다. 도나를 만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밤 부엌에서 서로 안았던 일,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나눴던 키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났다. 도대체 뭘 할 건데? 내가 물었다. 그렇긴 해도 내가 신경 쓸 반은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 그녀가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포틀랜드로 갈까 봐요. 그녀가 말했다. 포틀랜드에 가면 뭐가 있겠죠. 요즘 사람들은 죄다 포틀랜드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포틀랜드 광고판, 포틀랜드가 어쩌고, 포틀랜드가 저쩌고. 여느 곳 못지않게 포틀랜드도 좋은 곳이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도나, 내가 말했다. 나는 가야겠어. 나는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문을 열자 실내 등이 켜졌다. 젠장, 그 불 좀 꺼줄래?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잘 가, 도나. 나는 말했다. 대시보드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녀를 놔두고 나는 떠났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나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나는 잔에 스카치 위스키를 부어서 조금 들이켠 뒤 잔을 들고 욕실로 갔다. 나는 이를 닦았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침실에서 패티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욕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외출복 그대로였다.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었군 이라고 나는 짐작했다. 지금이 몇 시야? 그녀가 외쳤다. 잠을 너무 많이 잤잖아. 세상에 맙소사. 왜 깨우지 않은 거야? 젠장. 그녀는 몹시 화를 냈다. 그녀는 옷을 입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그 상태 그대로 바로 일하러 가려는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샘플이 담긴 가방도 비타민도 없었다. 그녀는 악몽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좌우로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밤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싶었다. 허니, 다시 자. 뭘 좀 찾고 있었어.
내가 말했다. 나는 약 서랍통 속에 든 것들을 손으로 쳤다. 거기 있던 것들이 굴러서 세면대로 들어갔다. 아스피린 어디 있지? 내가 말했다. 나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저것 계속 떨어졌다.